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 알아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네, 시황선생 반채혁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기대와 희망과 있었죠. 그쵸? 그런데, 수익이 그 중에서도 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주식 투자 인사이트, 사실 두산중공업, 그니까 두산그룹이죠. 두산그룹 편인데, 제가 현대차그룹하고, 그 다음에 한화그룹,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번에 두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산이, 사실, 그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뭐 두산그룹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쵸? 많은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룹 자체 내에 특히 두산중공업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요런 면은 주식 투자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재무구조, 그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제가 뭐 나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재무구조를 볼 수 있는 그죠? 간단하게나마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소리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뭐 시황 선생이니까 지난주 이게 뭐 목요일로 됐네요. 금요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지난주는 제가 뭐 숨바꼭질 장세라고 했죠. 숨바꼭질 그렇죠? 개인이 사면 기관과 외인이 팔고 외인과 기관이 팔면 우리 개인들이 팔고 그래서 서로 이제 숨바꼭질 장세였는데 일단 이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요일 날 얘기가 나왔었죠. 국민연금에서,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목요일, 금요일 계속 계속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선거가 앞으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그죠? 요런데 뭐 관심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사람 보고 투자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런 거 뭐 좋아하시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기회도 되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예전에 충분히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잘 올라타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또 반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고서 하는 투자는 가급적 저는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기금이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쵸? 얘네들이 이제 계속 매도세를 멈춰줘야 어떤 투심도 더 살아나고 레코빅님은 두표 때문에 들어오셨네요. 그죠? 어쨌든 두표님. 그러시고, 근데 연기금이 이제 어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주면 좀 더 어떤 좀 숨통이 좀 더 트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간만에 이렇게 빨갛게 그 다음에 외인도 쌍매수였네요. 그쵸? 흐름이 이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 단기 차익, 요즘 워낙 길게 장투를 많이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차익으로 해서 이제 차익 실현하셨는데, 어쨌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이 좀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국민연금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매도세를 더 늘리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금요일날 충분히 장세 좋았지만,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 사인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다음 주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기대와, 이것이 있는, 그래서, 기관들과 외인들도 매수를 했던 것 자체가 금요일에도 불구하고서,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런 걸 잡았었죠, HMM. 그리고 HMM하고 옛날에는 현대상선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주식을 했기 때문에 HMM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낯설어요. 아직도 현대상선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그리고 해운업, 그죠? 조선,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요런 거 잡았어야 됐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습관이란 게 제가 사실 오늘 하는 그 두산중공업이랑 그쵸? 현대상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진짜 보지도 않고 피했던 종목, 피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감히 권해드리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딱 보시면 답이 나오죠. 현대상선 15년입니다. 15년치. 그래서 워낙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보면 워낙 그쵸? 이거는 뭐 없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쵸?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상패죠. 상장 폐지. 이게 말 그대로 휴지 조각 되는 건데 이 상패를 안 당한 게 사실 대단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정주영 회장의 20주년 이제 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현대그룹이 여러 개로 이제 뭐 나눠졌죠. 워낙 자손들도 많으시고 뭐 다복하셔가지고 자손들도 많으시고 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뭐 그죠?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범현대가라고 해서 현정은 회장이 그래서 이제 뭐 시숙부의 난 뭐 엄청 이 일가들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엄청나게 드라마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HMM은 원래 현대상선이었는데 요때 그렇죠? 2016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바짝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더 이상 현대에서 이제 경영권을 포기하고서 현대상선을 산업은행한테 그러니까 사실 뭐 국책은행이잖아요. 산업은행이. 그래서 나라에 팔 때,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왜 전문가들이 되돌아보지 않는 종목이 되었는가. 그렇죠? 좀 이따 뭐 제가 뭐 재무제표 얘기도 하겠지만 증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상증자, 무상증자. 사실 이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좀 주가가 살아날만 하면 유상증자. 왜요?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뭔가 증자를 하는데 계속 뭐 그쵸? 예, 그런 거 연속이다 보니까 좀 오를만 하면 그래서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그쵸?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종목이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쵸? 그리고 이번 달에 엄청난 눈부신 주가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늦게 봤는데, 그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게 봤어요. 왜냐면, 돌아보지 않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는 두산중공업도 사실 살짝 비슷해요. 근데, 살짝 비슷하지만 좀 다른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요런 면에 있어서, 이게 진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겹경사라고 하죠. 호재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일단 바탕이 되고, 그렇죠? 현대상선이 어려웠었던 거는 이 배를 띄워서, 그렇죠? 그러면 운임을 받죠. 운임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배를 안 띄울 수도 없고, 배를 띄우자니 수익이 얼마 안 나고, 요런 구조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출혈인 거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매각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회사가 살아났고요. 실적이 그 바탕이 되어 주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러고 이제 이게 원래는 현대 거였잖아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현정원 회장이 아직 있는데 이것을 그쵸? 근데 원래 자존심 세잖아요. 이거 다시 사야 되나? 계산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주가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수에즈에서 알고 봤더니 대만 빼였는데 만든 거는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기술의 한국. 이거 제가 국뽕이라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기술이 우리나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중국보다는 비싸고 일본보다는 조금 그 가운데 있죠.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는 가성비로, 중국에 비해서는 월등한 기술력으로 그러면서 이쪽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되돌아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살아났던 모습.
그게 사실은 이제 오늘에 제가 이제 HMM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요즘 워낙 핫하니까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게 조금은, 현대 오늘 말씀드리는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이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현대 HMM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진짜 유상증자 그렇죠? 일단 회사가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도 합니다. 무상증자는 뭐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2대1 뭐 한 주 있는데 한 주 더 주고 이건 거의 다 호재로 작용하죠. 근데 유상증자는 이게 호재예요? 또는 악재예요? 물어볼 때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예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몇 개 종목 많지는 않지만 거기도 예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는 우리한테 대개는 심리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악재죠. 그렇죠? 예, 기존에 주식이 있는데 그렇죠? 총 주식 수가 뭐 1000만 주인데 거기에 뭐 1000만 주가 더 늘어난다. 희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이 모자라는구나. 어때요? 그 회사 투자하겠어요? 대부분은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때로는 또 유상증자가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또 오늘 몇 종목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대개는 고맙죠, 땡큐 하죠. 내가 한 주, 10주 가지고 있었는데 10주 더 준다고 하니까, 그죠? 가격은 좀 내려가면서 뭔가,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회사가 탄탄한데 뭔가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돼. 그런 종목들 사실 좀 매매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무상증자를 하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죠. 예,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면 무상증자가 가능할 것 같다는 종목. 그렇죠? 이건 뭐 워낙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알면은 대박이죠. 예, 그런 종목도 있고. 근데 이제 유상증자는 우리가 대개는 악재이지만 그렇죠? 또 그렇지도 않은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간단히 이제 저도 뭐 좀 광고를 좀 하면, 시황 선생 검색하시면, 제 무료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아직은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광고하는 게 조금 어설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 그렇죠? 오늘의 어떤, 아까 뭐 두표, 그 두산 퓨얼셀의 뭐 장기 투자자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단 두산그룹은 일단 요즘은 며칠간 지난주에 사실 조금 여기도 좀 핫했어요. 엄청난 주가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쵸.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은 여기가 좀 뭐 20% 이상 거의 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그죠? 두산 인프라코어.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단은 여기는 결정이 됐죠. 예.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이 결정이 되었고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문제는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워낙 요즘 좀 자본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죠? 3조 원을 마련한 데 있어서 그 계열사 매각하고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이 모 회사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일단 두산중공업은 건설 및 발전 설비,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발전소가 뭐가 있어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또는 뭐 풍력발전소 또는 최근에 그쪽 수소 발전소 하면서 두산중공업은 모든 발전소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두산건설이 있었죠. 사실 두산건설도 이제 두산그룹의 아픔인데 건설이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편입이 됐어요. 상장 폐지되고.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상당히 좀 알짜 회사였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자본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주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두산 바켓은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중장비예요, 중장비. 커다란 그 중장비 그런 기계라 보시면 두산 바켓은 그보다는 좀 중소형이에요. 가정용 또는 뭐 정원 가꾼 데 쓰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알짠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정원이 있는 그런 환경들,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그렇죠? 이 회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는데, 시총을 보면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형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먼저 아까 그 HMM 현대상선을 먼저 얘기를 했었죠. HMM이 이렇게 계속 뭔가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최근에는 엄청 급반전했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요런데 사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매수 타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추천해드리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도. 이거 15년 월봉을 보면 한때 19만 원까지 갔던 게 그렇죠?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15,000, 16,000원대. 10분의 1도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그래도 근본이 있는, 그죠? 나름 근본이 있는 회사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다들 뭐 내용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간단하게 나름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재무제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 있고 그래서 나름 연도별로 14조, 15조 이 정도 합니다. 매출이 절대 작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영업이익을 보면 그래도 18년도, 19년도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1조 원대는 달성을 했어요. 근데 20년 작년 사실 주가는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1,000억대로 많이 줄었죠.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뭔가 내가 영업 활동을 해서 수익은 있는데 그래도 없진 않잖아요.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당기순이익은 적자예요. 빨간불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무슨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또는 어떤 채무가 있어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에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두산건설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일어서질 못했어요.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그런 것들이 당기순이익에 그 영업이익은 있는데 근데 당기순이익은 빨간불. 그러니까 무슨 신생 업체라서 성장 발전하는 회사라서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회사들은 있지만 두산중공업이 적은 세월을 겪었던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까지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흑자는 낮다라고 하지만 1%대예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게임회사 이런 데들은 영업이익이 20% 30% 넘잖아요. 그죠?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20% 30%대 되니까 좀 그런 데는 현금의 어떤 유동성이 큽니다. 근데 중공업은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아까 HMM, 현대상선도 그랬고 두산중공업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현금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회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 타임에 이제 유보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쌓아가지고 있는지, 그쵸? 앞으로 얼마나 투자가 가능한지. 그래서 유보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면에서 이제, 경영이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가 좋지가 않구나. 일단 눈에 일단 빨간불이 계속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리고 작년 이제 20년 이제 6월, 9월 요때는 아예 그냥 유보율이 마이너스였어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그쵸? 마지막 분기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들어왔는데 이거가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온 이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쵸?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채권 발행. 전환사채라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증자에 성공을 했어요. 증자한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유상증자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완전히 답이 없겠죠. 근데 나름 이제 유상증자는 나름 성공해서, 그래서 유보율은 그래서 다시 빨간불, 그래서 파란불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다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쵸, 많은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투자기가, 그쵸, 주식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있죠. 그쵸? 비싼 것만큼 나쁜 악재가 없고요. 싼 만큼 좋은 호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죠? 아까 현대상선처럼, HMM처럼 바닥을 기다가 그 반등할 때 엄청난 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호재에다가 또 겹겹 호재가 겹치면서, 그래서 엄청난 시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사실 재무구조는 현재까지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돌리려고 하면 HMM도 사실 뭐가 바탕이 됐습니까? 실적이죠. 그렇죠? 이 두산중공업도 매출과 실적이 바탕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매출과 수주가 계속 이렇게 감소되는 추이. 이거 작년까지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조금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지나고 나서 거의 2,000원대까지 왔었던, 거의 이때는 진짜 현대상선이 매각이 됐듯이 여기도 매각 아니면 상장 폐지? 이 어마어마한 회사 상장 폐지까지 가면 좀 너무한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반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그죠? 그린 뉴딜 정책주로 묶이면서, 그래서 나름 주가의 반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횡보하다가, 그죠? 주도주의 흐름과 비슷하게 흐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어떤 지배구조가 조금은 바뀌면서 좀 주가의 상승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HMM이 두산중공업이 그쵸? 요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쵸?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런 재무구조의 위기를 가져왔던 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고, 또 사람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단 두산중공업의 매출 구조에 있어서 화력 발전이 차지한 게 너무 컸어요. 50%에서 60%대. 그래서 이게 두산중공업은 아닌데 서해안 쪽에 화력 발전소가 최근에 몇 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작은 회사인데 이게 좀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력 발전소가. 그래서 그쪽이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돈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이런 걸 캐시카우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돈줄인데 이 돈줄이, 그렇죠? 어떤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캐시카우가 돈줄이 일단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일단은 제가 이제 비전 얘기하면서, 이 두산중공업의 비전이 뭐냐. 그쵸? 원자력이었었어요, 사실은. 원자력.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워낙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그 기술력으로 해서 충분히, 미래 먹고 살, 그쵸? 원동력이 사실 원자력이었는데, 이것도 후쿠시마죠? 일본 원전 사고 이후로, 탈원전. 그리고 탈석탄석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게 한 2015년도부터요. 2010년대 중반 때부터 이런 이제 흐름이 이어지면서 회사란 게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 회사는 뭔가 오래 갈 것 같고 뭔가 계속 발전할 것 같은데 저 회사는 뭔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아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잘 될 때는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광고 캐치프레이즈 있었잖아요. 그죠? 한때 좋을 때. 예, 그 어떤 그 광고 영상이 막 머리에 선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캐시카우, 그 돈줄이 되는 네, 그런 화력 발전과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비전, 미래가 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이게 막혀버렸어요. 이게 두 가지가 막혀버리니까 답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과 또는 이제 수주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중공업 분야가 빠르게 바뀌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2010년대 중반대 이후로 계속 어쨌든 매출과 더불어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 좋지 않았다. 그리고 두산건설 이쪽에 좀 지원했더니 뭐 두산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상패를 하면서 그래서 더 안 좋아졌다. 그렇죠? 안 좋은 거에 악재가 겹쳤다라는 부분이 지금 뼈아픈 위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들어서 이제 뭐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뉴딜, 그린 뉴딜 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뭐 미국의 정부도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하는 게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빠진 게 하나가 있네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가스터빈. 가스터빈은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력발전소, 석유, 석탄 떼어가지고 하면 그렇죠? 우리 공기질이 안 좋아요. 오늘은 그나마 비가 오고 쌀쌀해서 그나마 공기가 좋았는데 오늘 같은 날 좀 공기도 세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또 내일부터 또 보면 또 파랗습니다. 빨개요 그냥 하늘이 주의보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근데 그래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집 옆에 화력발전소가 생기는 것을 원하시나요? 또는 내 집 옆에 우리 동네에 우리 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나요? 딱 답이 나와요. 그렇죠? 일단 당장의 주가가 이 두산중공업은 원자력이 있어야지 주가 빵빵 뛰는 회사인데 근데 회사 주가를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충남 아산에 계시다 보니까 원래 아산은 아니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쪽 내려가셨어요. 근데 뭐 당진하고 막 이쪽에다가 화력발전소가 세워진다니까 솔직히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갓대나 중국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안 좋은 거 오는데 거기다가 화력발전소까지 서해안에 세워지면 그 동네 사람들은 뭐 좋지 않겠죠. 물론 발전 뭐 전기가 안 끊기겠지만 요즘 뭐 전기가 끊기는 그런 현상은 뭐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주가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해야 그 회사도 발전하고, 그리고 미래에 더, 오래 존속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혐오 이런 것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도 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제 LNG 천연가스가 우리나라 요즘 조선 이게 좋은 이유도 우리나라의 월등히 앞서는 기술력으로 LNG 천연가스로 배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발전소도 열병합 발전소, 천연가스. 이게 국내만 연간 12조래요. 근데 이것들을 영국의 에디슨이 만들었던 제너럴 일렉트로닉 GE가 이런 거 다 수입한대요. 근데 이것만 해도 12조예요. 사실 두산중공업 같이 이렇게 재무가 좀 안 좋으면 회사 때려치고 상폐하는 게 맞죠 원래는. 근데 그렇게 이 회사를 살리려고 기존 알짜 회사를 팔아가면서 막 가진 그런 걸 다 합니다. 왜요? 위기도 있지만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살아날 구멍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알짜기에 팔고 싶어서 팔겠어요. 근데 이게 보이니까 일단은 가스터빈, LNG,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요. 그렇죠? 시설만 해도 연간 12조. 매출이 1년에 거의 1년 매출이에요. 이것만 해도.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뭐 모든 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모든 발전소 다 들어가는데 발전소 이쪽에서는 국내 1위잖아요. 그죠? 이것만 잡아도 일단 연간 매출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풍력, 뭐 요즘 뭐 해외 못 나가니까 뭐 제주도 가죠. 보면 뭐 월정리 보면은 있죠. 뭐 보니까 서해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세워집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 뭐 대만에도 있고, 그렇죠? 관련 이제 풍력이 요즘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저도 뭐 뒤에 하나 또 얘기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미국에 또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그렇죠? 국내 흐름과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랑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랑 두산 피월셀 세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두산중공업하고 인프라코어는 주가의 흐름이 막 좋았는데 두산 피월셀을 조금 눌렸어요. 왜냐, 그죠? 예, 두산 피월셀의 그 주가를 이제 주식을 두산중공업이 가져갔거든요. 원래 두산 이제 원래 그룹이 있던 거를 그러면서 이제 자꾸 두산 피월셀을 안 놔주고 점점 더 그 지분 구조를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두산 피월셀은 조금 눌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왜 두산 피월셀을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LNG 같은 경우도 좀 지금은 이제 천연가스인데 그것도 이제 수소 가스 터빈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풍력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지고서 그죠? 수전에죠 전기 그 물을 수소하고 물을 분해해서 H2O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를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는 또 뭐 발전소에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현대자동차에 내소라고 있잖아요. 수소차에도 쓸 수가 있고 이게 석유 대신에 이제 그 연료로 쓰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가 이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주가에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어떤 중공업이라든지 옛날에 그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몇 년간 좋지 않았던 흐름이 뭔가 이제 신산업이죠. 이런 거 연결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아지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포드의 예를 들었었는데 포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뭐 전기차 회사들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나도 전기차 뛰어들 거야 해서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어요. 두산중공업도 약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눌리고 그렇죠? 내 집 앞에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내가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물어보면 내 집 앞에 이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서 드디어 두산중공업도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향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은 사실은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현대상사 HMM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 매출과 실적이 바탕이 되어주면 이 회사도 두산중공업도 뭔가 점프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좀 더 확인 좀 필요해요. 그죠? 기회는 보입니다. 일단은 방향성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까지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설마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은 전체 전 세계에서 아직은 이제 수주량이 아직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원자력 하는데 풍력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수소는 아예 이제 두산 퓨얼셀을 해서 이렇게 분개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근데 조금은 좀 더 확인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봉이었었고요. 이런 흐름이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은 그쵸? 그거에 비하면 너무 상황이 나쁘진 않죠. 원래 2019년도에 두산에서 이제 분화됐는데 작년 9월 7일이었어요. 이날 사실 요거 저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두산 퓨얼셀. 시총이 별로 작은 물론 LG전자도 상한가 갔었는데 그쵸 나중이긴 하지만 두산 퓨얼셀 나름 이제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9월 7일 날 거의 20%대 주가 상승을 있었어요.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 아까 제가 이제 무상증자는 무조건 거의 호재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20년 9월 7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그냥 쭉 올라가더니 20%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아까 유상증자 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두산 퓨얼셀에 있어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했어요. 왜? 이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성장주죠.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하는 데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냥 그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가지고서 그것만 하기에는 조금 지금 이게 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마침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유상증자랑 또는 전환사채라든지 채권 발행이죠. 근데 유상증자를 했는데 마침 성공을 하고요. 3,420억을 땡기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유상증자가 이렇게 호재로 작동을 해서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20%의 급등세를 나타낸 경우는 그렇게 드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돈 문제 해결됐어 하면서 어쨌든 영업이익은 계속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특이할 것은 이제 1월 22일 날 블랙록이라고 있습니다. 블랙록. 미국의 여기는 조단위도 아니고 경단위입니다. 경단위. 경단위라니까 사실은 좀 머릿속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잘 오질 않는데 하여튼 경단위의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5.1%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6.2% 1%대 이상 또 늘렸죠, 지분을. 근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 그때보단 사실은 조금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 투자자 1위 그룹인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 지금 주가가 좀 더 저렴합니다. 워낙 요즘은 주도질이 조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어쨌든 두산 퓨얼셀에 대한 지분 구조를 좀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얘는 안 놔주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두산 퓨얼셀의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뭔가 빵 한번 터질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재무구조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했고 혹시 두산 퓨얼셀도 매각을 할까? 워낙 알짜니까. 근데 매각 안 하고 오히려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냥 혹시나 그냥 그랬으면은 훨씬 더 주가 흐름은 주주 입장에서는 한 번에 주가 빵 튈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좋았겠지만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미래를 두산 퓨얼셀과 함께하는 걸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며칠 조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인프라코어는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두산 퓨얼셀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요?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조금 저렴하게 가져가는 바람에 조금 어쨌든 뭐 매각 가능성은 이제 뭐 일단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뭐 그 두산 퓨얼셀이 예, 두산중업이 앞으로 미래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이 회사가 결코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두산중업의 그 재무구조로 봤는데 그 두산퓨얼셀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좋죠. 2019년부터 상장을 했는데 매출액 그쵸? 매출액 계속 올라가죠. 사실 이런 회사를 보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회사. 물론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눈에 돋보일 수도 있고요. 아까 HMM하고 그다음에 좀 두산중공업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도 이제 기회는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성장 회사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도 덩달아 올라가요. 땡큐하죠. 단기 순이익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사실 더 높아져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그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산업 간에 이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단은 괜찮은 회사들은 컨센서스라고 하죠. 매출이 미리미리 다 어느 정도 결산이 돼요. 그렇죠? 여기는 21년도 컨센서스도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1, 4분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 4분기 작년에는 마이너스 적자였는데 올해는 매출도 더 훨씬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여기서 마이너스였는데 연도 플러스로 올라가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저 회사가 좀 이제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ESG 경영이란 말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저 영어로는 sustainabl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워낙 두산중공업의 이미지가 이렇다 보니까 저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저러다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도태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 회사가 오래 존속이 되고 더 발전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주가의 흐름도 매출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 가능이란 말이 굉장히 요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이게 너도 나도 대기업들 웬만큼 괜찮은 회사들은 ESG를 선언을 합니다. ESG. 그래서 ESG가 뭐냐? E는 그죠? 환경, 그죠? 친환경. 모든 이제 정책이 트럼프 때는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그죠? 정상적이라고 하면 환경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인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혹시라도 지구상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지구상에서 지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화성에서라도 인간을 살게끔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먹힌다는 거죠. 이게 꿈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서 좋을 회사들은 없겠죠. 특히나 요즘은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이제 어떤 지배구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너무 이게 회사 일을 안팎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비밀이 많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투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배구조를.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게 ES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그쵸?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사회적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 아까 이제 뭐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미리 알게끔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 이제 불투명했던 부분들은 이제 투명하게 가져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두산중공업하고 두산퓨얼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CS 윈드 요거를 솔직히 말하면 좀 우연찮게 잘 잡았어요. 예, CS 윈드.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이제 그 풍력 발전을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모든 발전소에 대한 발전 설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CS 윈드는 이제 풍력 발전소에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왜 기둥이라든지 제도 보면 해안가에 멋있는 그런 그 기둥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 회사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겪었어요. 무상증자는 호재다라고 했었고, 무상증자 발표한 날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무상증자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이게,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유증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좀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 아까 그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엉뚱하게도 호재로 작용했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CS 윈드도 나름 그런 편에 속합니다. 이런 성장 회사들에 있어서는 유상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좀 꺾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주가가 꺾이다가 그렇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사실 카페, 무료 카톡방도 좀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종목도 조금씩 추천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종목이, 걸렸어요, 나름.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그쵸?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다가,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날 마침, 3월 한 며칠이었나요? 요때, 전날부터 사실 봤거든요. 요날. 봤는데, 다시 뭔가 이 흐름이 이제 반전되는 거 있었잖아요. 흐름이 반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아직까지 20%대면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의 주의가 일단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매출도 향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게다가 이제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S 윈드를 그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 후로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일단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가던 흐름이 좀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잡았던 게 좀 유효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 HMM 얘기를 들었어요. HMM의 현대상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죠? 10여 년 동안 계속 좋지 않았던 흐름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실 이것도 극히 드문 예예요. 드문 예인데 그게 마침 이제 두산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두산그룹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이야기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그렇죠? HMM 같은 흐름을 가져갈까?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보여주려면 HMM 같은 실적의 어떤 반등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20년도까지는 좋지 않은데 21년도, 22년도, 내년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라든지, 한 가지 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해양 플랜트 중에서 이제 담수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 풍부한데,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은 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뭐 그 석유보다는 물이 더 귀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아주 필요한데, 예, 이것을 이제 바닷물을 그죠? 예,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게 해수 담수화예요. 그것을 하는 게 또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예,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뭐 원자력이라든지 또 해수 담수화라든지 기술력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네, 그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21년도에는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 HMM 같은 그죠? 시적 장세로 예, 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년도에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21년도에는 예, 뭔가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죠? HMM 하고 두산중공업 제가 이제 돌아보지 않는 두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HMM을 보면서 두산중공업도 저러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이 말 하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HMM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눈부신 그런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과연 그렇게 되려면, 그죠? 그런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그죠? 뼈를 깎았어요. 두산중공업, 이제 인프라코어 그리고 또 많은 자회사들을 또 뭐 두산타워, 두타 있었죠? 동대문에 다 매각을 하고 3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껴안고 더 지배구조를 강화했던 거는 두산 밥캣과 두산 퓨얼셀. 미래를 그쪽에도 본다는 거죠. 당연히 주가의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는 두산중공업이 많이 이제 이쪽에서 오랫동안 장투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화력발전소하고 뭐 원자력발전소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가슴 아프죠.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더 미래를 보는 게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과 또 어떤 회사의 어떤 뭐 이미지상에 있어서도 그죠? 친환경적인 어떤 더 존속 가능한 그런 회사로 남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어쨌든 그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도 그 좋게 평가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뭐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HMM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그렇죠? 두산중공업도 2021년도에 좋은 실적화 또 그러려면 많은 수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돌아보지 않았던 그쵸 조선 쪽에 그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쪽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 조선 쪽에 간만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 요즘 좋다며 그랬더니 좋은 거 좋아하면 뭐하냐 나한테 좋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다 주면 뭐해 그죠? 주가 다 올라갔는데 내 것만으로 뭐해 그죠? 내 주가가 올라가지. 예, 맞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업황들이 예전에 뭔가 이제 좀 한물 같다라고 생각했던 업체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주식은 진짜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재미가 있는 게 옛날에는 이 정도 돌아보지도 않던 종목들이 막 자꾸 돌아서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또 볼 게 많다. 그렇죠? 조선업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성장주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일단은 답은 있어요. 그래도 살아남는 자. 근데 누가 살아남느냐?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살아남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HMM 같은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물론 우연찮게 오늘 두산중공업 했지만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주도주가 가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회는 그래도 그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죠? H&M, 해운업이죠. 사실 이건 뭐 테마주 돌고 도는 것 중에서 그냥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등이 너무 또 예상과는 다르게 세게 나와서 사실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데도 기회가 있구나. 저도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러시고 이제 뭐 제가 이제 8시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뭐 세력 대망님이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조금 홍보를 하면 제가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무료 카톡방에 아직 뭐 인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시황 선생으로 검색하시면 JDI 하면서 시황 선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뭐 어쨌든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률도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단기 뭐 단타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제 스윙이라든지 조금은 장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황 선생 카톡방에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좀 더 저도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